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은 비오와 사바르라는 두 물리학자였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비오 사바르 법칙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고, 전류가 대칭적으로 흐를 때는 암페어의 주해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형 전류를 보면 전류를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원형 고리 주변에서는 원 형태의 자기장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기장이 합성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영구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모양인데 마치 원 안에 자석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솔레노이드 전류와 여기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모두 합성이 되어서 엄청 큰 자석 덩어리가 솔레노이드 내부에 만들어졌네요. 여기 진공인 공간에 솔레노이드 코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이번에는 솔레노이드 코일에 어떤 물체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는 이제 더 이상 진공이 아니고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이제 전류를 흘려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새로운 자기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진공 중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전류가 커진 것도 아닙니다. 아까 진공에서 흘렸던 것과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장이 얼마나 생긴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에서 발생했던 자기장은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크기였지만 솔레노이드 내부에 어떤 물체를 넣었을 때는 이만큼의 자기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마치 자기장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여드린 자기장의 증폭은 강자성체라는 물질을 자기장 공간에 놓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성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성체는 자기적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모든 물질은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내부에는 전자들이 스핀에 의해서 아주 작은 자기장들이 존재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비슷한 전자들이 모여있는 영역을 자기구역, 즉 자구라고 부릅니다. 모든 물질의 내부는 이렇게 자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자구들의 자기장의 방향들이 제각각 달라서 물질 전체 관점에서는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적으로 중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외부 자기장이 통과하게 되면 자구들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적 성질이 없던 물질이 이렇게 자구가 회전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자기적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자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석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자화가 되면 N극과 S극이 생기게 되고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계속 커지면 자구는 계속해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자화의 크기도 점점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일치되면 자구는 더 이상 회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전이 일어나면 더 이상 회전하지 못하는 자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의 회전이 한계점까지 도달하면 외부 자기장이 더 증가해도 더 이상 자구의 회전은 일어나지 않고 자화도 추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포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물질은 자화되는 과정에 자석이 되어서 스스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솔레노이드 내부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새로운 자기장이 쏟아져 나왔던 것은 바로 자화된 물질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입니다. 자성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비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통과해도 내부에 추가적으로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상자성체는 약간의 자기장이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강자성체는 외부 물질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자화가 매우 잘 일어나는 물질인 것이죠. 반자성체라는 것은 외부에 인가된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전기나 전자기기에서 자기적 재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강자성체입니다.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물질이 종류에 따라서 외부 자기장의 200배, 500배 혹은 6000배가 넘는 큰 자기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자성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장이 생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공에서의 자기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총 자속의 양입니다. 자속은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단위는 웨버를 씁니다. 자속 파이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속 파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장의 세기 h에서 바로 자속 파이를 구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속 파이는 단위 면적당 자속을 먼저 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의 면적을 곱해서 구합니다. 이 단위 면적당 자속을 자속 밀도라고 부릅니다. 기호는 B,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씁니다. 그렇다면 자속 밀도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 H에서 구해야 하겠네요. 진공 중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자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 H가 그대로 자속 밀도 B로 나타나야 될 텐데요. 증폭이 없으니까 그냥 한 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단위입니다. H는 암페어 퍼 미터, 자속 밀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단위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단위 변환 과정을 거치면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단위 변환 상수 뮤 제로가 나오는데 이 상수를 자기장이 3개 곱하면 자속 밀도 B가 계산됩니다. 이 뮤 제로를 진공 중의 투자율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율은 자기장이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요. 진공 중의 투자율은 진공에서 자기장이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공 중에서는 내부에서 자화도 없고 추가적인 자기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죠. 이제 자성체에서의 자기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심 영역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단면을 관통하는 총 자속입니다. 이번에도 자기장의 세기 H에서 자속 밀도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진공에서의 자기장과 다른 점은 자성체에서 새로운 자기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000배가 되는 자성체라고 한다면 진공 중에서 한 배는 뮤 제로였으니까 6000배는 6000 곱하기 뮤 제로만큼의 자기장이 새로 생긴 거죠. 이때 6000 곱하기 뮤 제로를 투자율로 정의하면 B는 뮤 H가 되어서 H에서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로 들었던 6000배라는 것이 바로 진공에서의 투자율 뮤 제로와의 비율, 즉 비투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진공에서의 투자율 뮤 제로와 비교해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인 거죠. 몇몇 자성체들의 비투자율을 보면 은이나 동은 1보다 작은데요. 한 배가 안 되니까 자기장이 작아졌다는 뜻이죠. 그 내부에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서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반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은이나 동은 약간의 반자성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는 1보다 약간 크네요. 코발트, 니켈, 유소, 철 등은 비투자율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기기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값들은 대략적인 감을 잡기 위한 것이고 실제 값들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전류가 주어지면 최종적인 값 총 자속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전류에서 자기장의 세기 H를 구하고 물질의 비투자율과 진공 중의 투자율을 곱해서 자성체의 투자율을 알면 자속 밀도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속 밀도 B의 면적을 곱하면 총 자속이 나오는 것이죠. B는 μH라는 공식은 전기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혹은 자화 곡선은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외부 자기장이 인가되면 자성체의 자구들이 회전하면서 자화되고 새로운 자속을 발생시키면서 자속 밀도로 나타납니다. 외부 자기장이 계속 증가해서 어떤 값 이상에서는 자구 회전이 포화되고 자속 밀도 B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외부 자기장이 작아지면 회전되었던 자구들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자구들의 회전이 관성이 있어서 바로 회전하지 못하고 늦게 회전되는데 그래서 자속 밀도 B는 바로 줄어들지 않고 늦게 줄어들어서 처음 왔던 경로가 아닌 더 느린 경로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외부 자기장이 반대인 경우에도
다른 느린 경로를 따라 자속 밀도가 발생합니다. 자성체가 포화되면 외부 자기장의 크기에 따른 자속 밀도가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화 구간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전기 전자기기는 포화선보다 아래 구간에서 외부 자기장을 운용합니다. 물리 관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의 히스테리 곡선이 유용하지만 전기 관점에서는 전류와 자속의 히스테리 곡선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류, 즉 자화에 사용되는 자화 전류로 바꿀 수 있고, 자속 밀도의 면적을 곱하면 자속이 되기 때문에 자속 밀도도 자속으로 바꾸면 전류 자속 곡선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 축의 변수들만 바뀐 것이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이러한 전류 자속 곡선이 나중에 변압기 여자 전류나 여자 도립 전류 등의 전기 현상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율과 자속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